1922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유럽 전체가 길을 잃고 헤매던 바로 그 시절, 작가 카즈미어 에투슈미트는 책에 데카메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록을 남깁니다. 격동의 유럽을 가로지르는 열흘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혼돈의 기록, 그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때는 1922년 7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입니다. 아니, 한여름에 이게 웬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폭설이 쏟아져서 화자와 그의 동료는 산장에 발이 묶이고 말죠. 그때 동료가 툭 던진 한마디, 우리는 눈 속에 갇혔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립은 모든 걸 멈춰 세웁니다. 모든 게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이게 놀랍게도 당시 독일의 상황이랑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과거와 두려울 만큼 불확실한 미래, 그 사이에 옴짝달싹도 못하고 갇혀버린 독일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립된 산장의 창문 너머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에트슈미트의 눈에 미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풍경은요, 그야말로 어지러운 모순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정말 기묘한 풍경 아닌가요? 아니, 황제를 모시던 옛 제국의 장군이 새로 들어선 공화국의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니, 이게 당시의 혼돈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낡은 시대의 유물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정말 위태롭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장면은요, 사실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분명 나라는 공화국으로 바뀌었는데 해변 휴양지에는 여전히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거의 망령이 현재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 장면 하나에 새로운 정부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사회 분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당시 사회가 얼마나 위태롭고 분열되어 있었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왕자들이 마차 경주를 벌이고 심지어 가제를 위해서 샴페인 목욕을 시키던 그 우아하고 사치스럽던 귀족들의 세계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벼락부자들과 어떻게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들이 채웠죠. 하지만 옛 엘리트들은 분노에 차서 이 새로운 공화국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에트슈미츠는 이 한 문장으로 새로운 민주정부의 운명을 표현합니다. 유리 같은 무지개라니 손대면 쨍 하고 바스라질 것만 같잖아요. 그만큼 당시 공화국은 위태로웠고 그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폭설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혼란이 들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책의 심장을 관통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물음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일적인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독일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한 민족의 절규나 다름없었던 거죠. 에트슈미트는 독일인들이 뭔가 잘못된 이상에 매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감상적이고 부드러운 고전주의라던가 억지로 만들어낸 조화 같은 것들이요. 그가 보기에 진정한 독일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둡고 더 격렬하며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단련된 바로크적인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독일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돈의 폭풍 속에서 화자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로 쓰인 위대한 문학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인물 첫 번째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입니다. 에트슈미트는 그를 젊은 천재의 몸통에 강철 힘줄을 박아 넣은 작가라고 표현해요. 나약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강철 같은 정신이야말로 독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환희의 만세를 외친다. 이야, 이 문장이야말로 에투슈미트가 찾고 있던 그 강력한 독일 정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조차 삶을 긍정해버리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트슈미트가 보기에 클라이스트나 니체 같은 인물들은요, 사회의 환호를 받는 그런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맞선 예술의 무법자들이었죠. 관중 하나 없는 통 빈 무대 위에서 고독하게 자기 길을 달렸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분열된 나라 안에서 고통스럽게 길어올린 필연적인 창조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돈과 고뇌의 끝에서 작가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이야기는 명쾌한 해답 대신 끔찍한 정치적 폭력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리는 한 개인의 무겁고도 어려운 선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선언의 배경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발터 라테나우가 극우 세력에게 암살당한 정말 끔찍한 국가적 비극이었죠. 바로 그날 화자는 차를 몰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의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고국의 땅 위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이 참을 수 없는 모순이 그의 결심을 이끌어냅니다. 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공화국을 지지한다. 네, 비록 결함투성이에 혼란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는 살인과 낡은 시대에 대한 향수로 퇴행하려는 세력을 거부하고 이 불완전한 공화국을 선택합니다. 무너져가는 현재라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질문을 툭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오, 배여, 새로운 파도가 너를 다시 바다로 데려갈 것인가? 100년 전 에트슈미트가 느꼈던 그 막막한 불확실성은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도 똑같이 놓여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혼돈의 파도가 우리라는 배를 과연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